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그 신문들을 뒤적이다가 서울신문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공직선거 수개표 원칙 바로 세워야, 이러한 이제 제하에 글을 써놓으신 것 보고는, 전번에 그 정부에서 수개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 아직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2002년 이래 투개표 분류기를 사용해 전자개표를 하고 있으며 전자개표기를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돼 키르기스탄에서는 2020년 말 대통령이 하야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한국인터넷정보원과 공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유령 선거인을 전자적으로 등록시킬 수도 있고 선관위 날인 파일을 도용해 사전투표 용지의 무단 인쇄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해커가 개표 결과를 전자적으로 변경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유럽 각국과 일본, 대만 등은 이런 위험성을 감지하고 전자개표 제도를 배제한 수개표 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제 없이 당일 투표만 실시했다. 투표소의 개표원이 일일이 손으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며 개표를 진행했다. 전자개표의 천국인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선거 때마다 제기되어 온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2020년 4월 15일 청선에서의 부정선거 논란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가두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최근 공직선거에서 수개표 원칙을 수립했고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권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라도 수개표 원칙을 선언한 것을 다행이지만 진정한 수개표가 되려면 반드시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수개표 원칙이라는 것이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전수검사 절차를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미 조작된 유령 투표용지들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다면 이를 육안으로 식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해킹해 득표율을 세탁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없다. 투개표 조작 행위는 대부분 사전투표에서 행해진다. 미리 투표하고 상당 기간 보관 중인 투표함은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은 사전투표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선거인 명부를 통해 전자적으로 출력된 투표지에 기표하는 이른바 전자투표 방식이었다. 이 경우 중앙서버에 접근해 명부를 조작할 수도 있고 사전투표지의 추가 인쇄를 통해 유령 투표지가 출몰하게 할 수도 있다. 사전투표함을 이동시키고 부실하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표 바꿔치기도 가능하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로만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 절실하나 법률 개정이 필요해 현재의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사전투표제를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 모든 개표 과정에서 전사 장비를 배제하고 완전한 수개표로만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 희망자는 미리 특정 투표소를 지정하게 해서 그곳에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배치한다. 사전투표자는 사전에 일련 번호가 매겨진 용지를 사용해 투표관리인이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해야 된다. 즉석에서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를 사용해 용지를 출력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전투표함을 이동시키지 말고 현장에서 당일 투표까지 기간 동안만 보관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확실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전투표함은 당일 투표함과 동시에 개표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청원이 지난 20일 전국 47개 대학교 교수 74명의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전달됐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기에 조속히 이를 받아들여 진정한 수교표 원칙을 수립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써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공직선거 수교표 원칙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바꾸려면은 법률적 개정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제만이 이제 아마 그 법률 개정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아마 그 행정부에서 가능한 걸로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 보고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니, 대통령이 지금 관할하고 있는 행정부에서 이러한 아주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걸가 왜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이 정부들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항상 좀 늦어요. 그냥 당내에서 그 갈등을 야기시키고 하는 사람도 충분하게, 그건 뭐 이렇게 선거 전에서라도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고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걸 그냥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그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더니 정권을 잡고 나서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안 하는 게 참 이상해요. 그 이제 이거 공직선거법 개정도 뭐 이렇게 법이 아니고 이거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법을 그 야당하고 합의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사전투표제는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건 다음으로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금 행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왜 이걸 안 하고 있는 건지 진짜 궁금하네요. 도대체 뭔가, 국민들의 그 투표를 갖다가, 그것도 하나의 권리고 의무인데, 이게 행사해 놓은 게 국민들의 의사하고 틀리게 만약에 그게 변형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안 되는 거잖아. 국민의 권리를 갖다가. 그리고 이건 그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누구한테 이익이나 뭐 손해나 이거 없이 정확하게 표심을 그대로, 그 표심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제도로 계산한다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있지? 이러면서 뭐 국민들한테 지지를 원하고 그냥 말도 안 된다 참. 충분하게 할 수가 있구만. 그러니까 왜 안 하는 건가? 무슨 뭐 이걸 전자개표기를 만드는 하고도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다른 나라에서 이걸로 인해서 그 부정선거가 논란이 돼갖고 대통령까지 했다고 그러구만. 그리고 유럽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 같은 데로 우리보다 어떤 그 전자산업이 훨씬 더 발달한, 나는 우리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뭐 대만보다도 좀 떨어졌다고 그러대. 이런 나라들도 다 그렇게 수개표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뭐 민경욱 의원이란 분이 보니까 뭐 3년 이상을 갖다 계속 주장하고 그 얘기를 하던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중요한 거잖아. 그걸 뭐 투표를 매달 하고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선거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걸 좀 그때 수개표를 하면 어때? 그거 정확하게 해야지. 그걸 왜 안 하는 거니? 답답한 일입니다. 필요한 것은 그때 바로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좀 있어야지. 왜 그걸 안 하는 거지? 그래도 내가 가끔씩은 이걸 이제 방송을 올리면서 참 우리나라
그 대학 교수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몇 번 표시를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식인들이고 각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이 사회 곳곳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들을 안 하고 계시는가. 물론 가끔씩 그 뭐 6천 몇 명인가 뭐 이렇게 정교 뭡니까 무슨 교수 모임에서 중요할 때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 보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우리 교수님들이 모여서 정말로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아니 그걸 그냥 누편이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국민들의 표심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절차대로 투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 정리를 싹 하셔가지고 우리 그 최온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국민들도 뭐 저 같은 이렇게 이쪽에 이제 정확한 그 지식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이게 꼭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전달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행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고 지금 47개 대학교 교수 74명 명의로 전달이 됐는데 이번 4월 10일 날 총선 이후로도 이런 부분이 보완이 안 돼가지고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건 대통령의 책임이죠. 이건 전적으로 대통령이 책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다 그런다면은 이건 뭐 국민의힘이 유리하거나 민주당이 유리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하게 47개 대학교 교수 74명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그러니까 4월 10일 날 모든 선거에 혹시 부정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이제 대통령의 책임이겠죠. 명확하게 이걸 부정선거 없이 수개표 원칙으로 모든 과정에서 수개표 원칙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민들이 뭐 보니까 우리 저 이병규 TV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만, 그러고 아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맨날 운동하고 그러면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야. 보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써내길 때까지 얘기들을 안 했겠어요? 관련된 사람들 불러서 이걸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이건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면 즉석 고치시면 되지. 물론 대통령께서 정말로 그 1년 8개월 정도에 우리가 전부 다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국가의 안위 위한 참 한미일 동맹의 어떤 국고나 그 다음에 일본과의 어떤 정상적인 국교 회복,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의 우리나라의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을 좀 높이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4월 10일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 빨리 정리해가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하면서도 이건 뭐 이게 의사가 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한다면 이건 뭐 얼마나 찜찜하고 불안하겠어요. 왜 그걸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 딱 발표하시면 되잖아. 이번에 빨리 우리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그 이제 투표에 대해서는 잠깐 내려놓고 다른 부분 어느 쪽이 어느 사람이 지금 253개입니까? 거기에서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22대 국회가 좀 정상화될 것인가를 국민들이 그것만 고민할 수 있도록, 내가 찍은 이게 제대로 이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하지 않고 이런 결단을 대통령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